네, 안녕하세요. 로드테스트 강중입니다. 요즘에 대형 프리미엄 SUV 시장 굉장히 좀 치열한데요. 이렇게 좀 뜨거운 시장에 또 하나의 경쟁자가 등장을 했습니다. 네, 바로 만나보시죠. 캐딜락 XT6입니다. 네, 이 차, 네, 저도 오늘 지금 처음 보는데요. 오늘 날씨가 딱 공교롭게 비가 와가지고 이 디자인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앞모습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네, X6 이 디자인, 새로운 캐딜락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. 뭐 XT5나 에스컬레이드하고는 다르게 그 차들은 이렇게 사료용 헤드램프가 들어갔었죠. 근데 이 차는 가로형 헤드램프가 들어가고, 그리고 이 캐딜락 특유의 방패형 그릴이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갔습니다. 특이하게 캐딜락 코리아가 우리나라에는 XT6 스포츠 모델만 수입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 XT6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인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가령 이제 예전 뭐 캐딜락 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미국 차의 특징이겠죠. 좀 반짝이 크롬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근데 이 차는 이 블랙 하이글로시 재질을 많이 써가지고,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굉장히 좀 고성능 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격자 패턴을 넣었는데, 이런 부분들이 성능도 뛰어나고 굉장히 좀 대담해 보인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은 이 캐딜락 하면은 여러분들 좀 뭐가 떠오르시나요? 좀 메르세데스 벤츠나 다른 브랜드하고는 다르게 곡선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. 곡선보다는 반듯한 직선으로 굉장히 좀 매끈하게 차를 빗기 때문에 뭐랄까 차가 좀 볼드하다는 느낌? 그리고 굉장히 좀 중후하면서 약간은 투박하지만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,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캐딜락 특유의 이런 그릴도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이 콧날이랑 범퍼랑 굉장히 좀 수직으로 매끈하게 떨어지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차가 좀 대형 SUV에 걸맞게 굉장히 좀 우람해 보인다.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바로 좀 옆모습으로 이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옆에 서 있는데요. 제 키가 182인데 그렇게 뭐 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. 저희 예전에 이제 제네시스 GB80 설명을 드리면은 그 차들은 요즘에 이제 SUV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. 좀 쿠페 라이크한 그런 디자인들,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 좀 굉장히 매끈하게 빚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, 반면에 이 X6는 나름 정통 SUV 비율을 따르고 있습니다. 뒤쪽으로 갈수록 지붕 높이가 낮아지기보다는 끝까지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직각에 가깝게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의 차체 길이가 5050mm에 달합니다. 여러분들 이 옆에서 보면은 약간 그 차 떠오르지 않으시나요? 쉐보레 트래버스. 네, 이 차는 쉐보레 트래버스의 그 GM의 C1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래버스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그 트래버스의 그 굉장히 좀 풍요롭고 좀 넉넉한 느낌, 그런 느낌을 이 차에서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휠 같은 경우도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. 뭐 타이어는 뭐 미쉐린 타이어 4계절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이 사이드 캐릭터 라인도 이 캐딜락은 엄청난 막 이렇게 기교를 주지는 않아요. 근데 그냥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면을 이렇게 반듯하게 져서 굉장히 좀 명암이 많이 사는 느낌,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가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 줄기만 가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이런 라인을 하나 더 주어줘서 굉장히 또 차가 또 지루하지는 않다,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바로 또 뒷모습으로 이어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날씨가 아침부터 비가 와가지고 벌써 이렇게 차가 좀 더러워졌는데 조금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뒷모습도 네, 요즘에 이게 이제 캐딜락이 밀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에요. 과거에는 이제 세로로 그냥 길쭉한 램프, 굉장히 단조로운 형태에만 넣었었는데 이 X6는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서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
그냥 세로 형태로만 들어갔을 때보다는 뭔가 좀 차가 안정감도 생긴 것 같고 나름의 이렇게 좀 각도 많이 전화서 뭔가 좀 디자인이 좀 정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. 뭐 디자인적으로 크게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네, 일단 이 창문하고 이 번호판, 램프의 어떤 간격들이 굉장히 좀 절묘하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차가 좀 맹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나름 좀 응집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머플러도 당연히 듀얼로 뽑아놨고요. 요즘에 또 이 팁만 뽑아놓은 공갈들이 많은데 이 차는 진짜로 듀얼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. 겉모습 디자인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. 이 차의 진짜 핵심인 실내로 들어가서 이 차의 거주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내에 들어왔습니다. 네, 일단 이 디자인 한번 보시죠, 여러분. 저는 캐딜락을 탈 때 항상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둑어둑, 실내가 좀 어둑어둑하다.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 이 가죽을 보시면 이 대시보드에도 전부 다 가죽을 씌워놨는데 진짜 리얼 블랙 컬러. 이 A 필러나 천장을 감싼 이런 소재들 전부 다 진짜 까만 블랙 컬러로 해놔서 이게 차에 타면은 굉장히 좀 아늑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어두우니까 낮에 운전할 때도 뭔가 앞쪽의 시야에 조금 더 집중, 좀 몰입감을 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일단 뭐 외관 디자인은 굉장히 좀 신선한데 실내는 많이 익숙합니다. 네, XT5에서도 경험한 그런 디자인인데요. 이렇게 선풍구가 위쪽에 배치되고 그리고 아래에 8인치 터치 스크린 들어가고 그리고 요 밑에 이 캐딜락 특유의 이 공조장치 버튼들 이런 부분들이 신차지만 기존에 캐딜락 타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편하게 적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대시보드에도 이 카본 정말 뭐 남자분들 이거 너무나 좋아하시죠? 이게 진짜 품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번쩍이는 그런 유광 카본이 들어갔는데 고루하게 뭐 원목을 쓰거나 이런 차종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차가 조금 더 섹시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는 또 스웨이드 소재를 이렇게 또 층을 마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. 그래서 크게는 가죽, 스웨이드, 카본,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좀 보는 재미가 있고 어떤 이 캐딜락 특유의 이런 좀 고급스러움 이런 느낌을 주는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X6에 적용된 가죽 소재는 세미 아날린이라고 해요. 굉장히 좀 최상급의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X6는 스포츠 단일 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세미 아날린 가죽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스티어링 휠도 림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. 이 직경도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많은 고성능 차들이 직경도 줄여가고 림도 이제 두툼하게 해가고 이런 게 좀 트렌드가 되어 있는데 캐딜락은 우리는 나름 이제 고급차 오랫동안 만들던 그런 고수하던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간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. 이 스티어링 휠 안쪽에도 이렇게 굉장히 결이 이쁜 카본을 다 씌워놨어요. 네,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같이 자동차 매니아들은 진짜 이 카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운전 자세, 뭐 시트 포지션 뭐 굉장히 편안하고요. 몸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그런 세팅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미국 고급차답게 굉장히 좀 푹신하고 좀 여유로운 세팅이다.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디오. 이 차에는 보스의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. 총 스피커 개수는 14개고요. 네, 일반 뭐 대중차에 들어가는 그런 보스 시스템보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굉장히 프리미엄 오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음악 감상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좀 장비의 탑재가 굉장히 좀 반가우실 것 같아요. 기어 레버는 전자식 기어 레버 이렇게 우뚝 솟은 형태가 들어가 있고 살짝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운전할 때 팔꿈치 올려놓고서 기어 레버를 이렇게 잡았을 때 굉장히 좀 세단에 탄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는 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공조장치 앞쪽에도 이렇게 뭐 작지만 그래도 나름 실용적인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놨고 컵홀더 2개가 들어가 있고요. 위쪽에 커버,
네, 커버 위에도 다 가죽을 씌워놨네요. 이쪽에는 네,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러가 있고, 당연히 이제 터치 방식도 지원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쪽에 뭐 버튼들 이렇게 조작을 해놨는데, 오히려 너무 다 이제 가죽에다가 카본에다가 전부 다 소재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버튼들의 플라스틱 탑재는 조금 약간 이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지점이 있네요. 네. 그 이외에는 진짜 뭐 이 차는 딱히 흠잡을 게 없다. 아, 화면이 여러분들 요즘에 아무래도 다 10인치 이상 대화면을 쓰기 때문에 이 8인치 방식이 아무래도 좀 요즘 추세에 비하면은 조금 이제 좀 작아 보이는 게 단점이라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인터페이스 이런 아이콘들이 그렇게 좀 요즘 차답게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볼 법한 그런 좀 예쁜 디자인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 조작했을 때 의외로 이 터치감은 되게 좋네요. 이 터치감이 굉장히 빠르고 이런 부분들은 네, 나름 만족스럽습니다.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캐딜락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차도 오디오 조절 버튼이 여전히 터치 방식입니다. 터치 방식이라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적응을 하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고. 자, 그리고 이거 설명 빠뜨릴 뻔했네. 자, 룸밀러, 이 캐딜락의 장기죠.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형태로 뒤쪽 시야를 확인할 수 있다가 아래쪽 레버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뒤쪽에 이제 리어뷰 카메라가 들어오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비가 오는 좀 뒤쪽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굉장히 좀 쨍한 그런 화면을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시야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보여지죠. 그렇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이 뒤쪽에서도 확인하고서도 조금 더 손쉽게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 캐딜락의 장기라고 할 수 있겠죠. 저는 이런 부분들 탑재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차 또 천장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씌워져 있고요. 네, 앞쪽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, 그리고 2열로 넘어가서 이 뒷좌석 거주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XT6 2열로 왔는데요. 제 키에 맞춰서 앞좌석을 맞춰 놓고 뒤에 왔을 때 차는 2열 시트 당연히 이제 수동으로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게 이제 최대한 뒤로 미룬 건데, 최대한 뒤로 밀게 되면은 주먹으로 설명드리면은 한 주먹 2개가 좀 여유롭게 들어가는 정도. 그래서 되게 뭐 이 대형 체급에서 기대할 법한 그런 아주 넉넉한 공간감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차는 전륜 기반의 4륜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센터 터널에 이렇게 벙커 솟아온 게 없어서 가운데 터널도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지나다니기에 굉장히 편하다,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뒤쪽에도 LCD 창을 통해서 공조장치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캐딜락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이쁘게 좀 새겨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, 이런 디테일에서도 상당히 내가 좀 고급 차에 타고 있구나,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뒤쪽에도 이 도어 트림에 전부 다 이렇게 결이 이쁜 카본을 씌워놨고요. 도어 손잡이도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제 좀 마치 조각품을 보는 듯한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또 고급차에 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USB 포트는 C타입이 하나 들어갔고, 그냥 일반적인 타입 하나 이렇게 이제 구색별로 갖춰놔서 요런 좀 디테일들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등받이 각도. 네, 등받이 각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, 이게 지금 최대로 뒤로 누운 상태거든요. 이 상태에서 팔걸이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누웠을 때는 와, 진짜 너무 편안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 급에서 기대할 법한 그런 안락한 느낌이 네, 정말 또 묻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고. 자, 그리고 이 차는 재미난 게,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캡틴 시트, 이제 2열 독립 시트거든요. 근데 이 차는 그냥 선택이에요. 벤츠형 시트를 고를 수가 있고 캡틴 시트를 고를 수가 있고, 이게 금액 차이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차의 또 장점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근데 이런 공간감이 제가 쉐보레 트래버스를 탔을 때보다는
그렇게 막 아주 넉넉하다 이런 느낌은 또 안 드는 것 같은 게 이게 트래버스의 C1 플랫폼을 같이 쓰는 차종이긴 하지만은 휠 베이스는 트래버스가 3m를 넘는데 이 차는 2.8m대입니다. 네, 차가 트래버스보다 조금 더 사이즈를 줄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2열에 앉았을 때 물론 아주 넉넉하긴 하지만은 트래버스만큼은 아니다. 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자 그러면은 또 이 차의 3열로 넘어가서 이 3열 시트의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열 시트를 네 가장 한번 당겨본 상태에서 네 3열을 앉았는데요. 와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? 네 일단 공간은 얘가 동급에서 얘가 최고입니다. 네 3열 공간도 제가 이제 키가 182인데 제 체격에 맞춰 앉아도 아주 뭐 안락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앉을만 합니다. 네. 저희가 지난번에 제네시스 GB80 설명을 드렸을 때는 거의 뒤쪽으로 넘어가는 일조차 굉장히 힘들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머리 공간 보이시죠? 이 디자인이 굉장히 좀 정통 SUV 비율을 따르다 보니까 이 3열까지도 헤드룸을 굉장히 좀 넉넉하게 확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등받이 이렇게 다 기대고 앉아도 머리가 이렇게 물론 닿기는 하지만 그렇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. 네,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저 같은 이제 덩치 큰 남자 성인보다는 한 175cm 이하의 청소년들이나 뭐 여성분들 앉기에는 충분히 뭐 안락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등받이 각도도 뭐 이렇게 뭐 많이 뒤로 누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. 3열에도 USB 포트가 다 하나씩 있어요. 이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컵홀더도 하나씩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맨 뒤에 앉은 승객도 고스란히 이렇게 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 다 이용하면서 장거리 이제 가족 여행들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나는 이제 대형 SUV들 이 급에서 아무래도 차를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나는 3열 쓰는 빈도가 좀 많을 것 같아. 나는 애들도 많고 또 부모님도 이제 모시는 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 X6가 가장 나은 선택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폭스바겐 투어렉 같은 경우는 5인승이고 GB80은 7인승까지 나오긴 하지만 3열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하고 X6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. 장기간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좀 더 이 X6 쪽이 조금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안팎 디자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. 그 다음으로 주행 리뷰로 넘어가서 이 차의 주행 성능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 XT6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보통 여러분들 그 자동차 리뷰를 할 때 저희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차를 좀 더 파악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잖아요. 그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차도 있고 적게 걸리는 차도 있는데 이 차는 그 시간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. 제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되게 빠르다고 해야 되나? 그 이유가 이 차의 움직임이 제가 이해하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. 움직임이 저의 의도대로 굉장히 좀 정직하게 반응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X6의 성능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 차의 보닛 속에는 GM의 고성능 차에 두루 얹고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. V6 3.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변속기는 9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고요. 최고 출력은 314마력, 최대 토크는 38.0kgm를 발휘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보기 전에는 사실 출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. 왜냐하면 수치로 접근하면은 이 300마력대 출력이 절대 부족한 건 아닌데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150kg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체격이 육중하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디젤 엔진이나 뭐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이 저예전부터 토크가 두둑하게 나오는 그런 엔진보다는 아무래도 좀 저속에서 좀 출력이 좀
굼뜨지 않을까, 차가 좀 움직임이 둔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실제로 몰아보니까 저의 예상이 전혀 빗나갔습니다. 실제로 초반에서부터 가속 페달을 살짝 짓이기는 것만으로도 차가 굉장히 좀 사뿐사뿐하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네. 오늘은 또 하이패스가 또 견제를 하네요. 또 저는 그 비결을 이 변속기에 꼽고 싶어요. 이 XT5하고는 다르게 이 XT6에는 9단 변속기가 들어가게 됩니다. 이 9단 변속기가 되게 재밌는 게 반응 속도가 GM답지 않게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. 실제로 가속할 때에는 XT5는 조금 뭐랄까 빠른 좀 가속감을 이어가기보다는 그냥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승차감에 좀 주안을 둔 그런 느낌이었는데, 이 XT6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단수가 하나 더 많기 때문일까요? 조금 더 가속할 때는 이 기어가 좀 촘촘하게 좀 빨리 변속하는 느낌이라고 하면은, 반대로 고속에서 저희가 지금 시속 100에서 11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, 이 상태에서는 지금 엔진 회전수가 1500에서 1600rpm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차가 굉장히 좀 고속에서는 정숙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, 반대로 저속에서는 차가 좀 가속감이 좀 빠르다,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게 XT5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영상으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 제가 가속을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. 소리 좋은데?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이 6기통 고유의 그 고로롱 하는 그 뭐랄까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사운드가 되게 막 이렇게 필터로 걸르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자극적으로 들어오는 게 되게 재밌네요. 보통 이 같은 엔진을 쓰는 차라고 할지라도 보통 이런 좀 대형급 SUV로 가면은 이 소리를 조금 좀 죽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조금 실내로 들이치는 소음을 많이 이제 상쇄를 시켜서 어떤 실내 좀 탑승객들이 조금 더 조용한 그런 감각을 맛보는 그런 세팅에 집중하는 게 이 SUV에서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데, 이 차는 가속할 때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이 고회전에서 6기통 특유의 이런 재미난 사운드를 여과 없이 실내로 이렇게 보내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되게 시끄럽다는 느낌이 아니고 운전할 때 되게 좀 흥을 돋궈주는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이 되게 재밌습니다. 그리고 주변의 개방감, 이 개방감은 이 동급에서 저는 XT6를 최고로 쳐주고 싶습니다. 일단 이 주변 시야들이 굉장히 좀 편안하고요. 제가 이 주행 리뷰 시작할 때 이 차는 적응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굉장히 시원한 시야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최근에 뭐 많은 이제 SUV들을 경험을 해봤는데요. 뭐 제네시스 GB80도 있고, 폭스바겐 투아렉, 뭐 볼보 XC90, 뭐 벤츠 GLE, BMW X5, 이렇게 동급의 정말 많은 차를 이제 비슷한 시기에 경험을 해봤는데, 이 차가 전방 시야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차가 이제 그 전고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위쪽에 좀 시야까지도 함께 이제 시원하게 좀 확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, 그리고 뭐 A 필러가 그렇게 얇게 설계된 건 아닌데 이 사이드 미러 사이에 이 쪽 창문을 굉장히 좀 시원스럽게 마련을 해놔서 약간 제가 45도 이상으로 보는 이런 정측면의 각도에서도 굉장히 좀 시야가 좀 쾌적하게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운전할 때 이 굉장히 좀 넉넉한 덩치의 SUV를 타고 있지만은 그 덩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. 반면에 제가 에스컬레이드를 탈 때는 차의 덩치는 얘보다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많았었거든요. 근데 이 차는 길이 5m에 넘는 덩치가 그렇게 실내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운전 자세도 상당히 딱 전형적인 미국 고급차 그런 캐딜락의 시트 포지션을 보는 것 같아요. 이게 텔레스코픽의 이 가동 범위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.
크지 않고 이 시트가 뭐 좌우 사이드 볼스터나 이 허벅지 받침 이런 것들이 운전자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쪼아매지는 않거든요. 굉장히 좀 푸근한 소파에 앉은 듯한 그런 포지션이 나오는데, 이게 물론 화끈하게 달릴 때는 조금 이게 운전자를 좀 잘 붙들어매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, 반대로 여유롭게 좀 고속 크루징을 즐긴다 이럴 때는 이 포지션이 굉장히 편안합니다. 이게 참 이 미국 뭐 어떤 좀 뭐 캐딜락이나 링컨 차들 타면은 이런 특징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은데, 저는 이런 세팅이 오히려 이런 SUV 세그먼트에는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약간 좀 다른 SUV하고는 다르게 약간 미세하게 좀 위쪽이 앞으로 눕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좀 독일 계열 동급의 SUV하고는 운전하는 좀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좀 감각의 차이가 있는 게 조금 재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GM 산하의 브랜드들, 뭐 캐딜락, 쉐보레 이런 브랜드들, 여러분들 이제 차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자동차의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네, 이 차의 플랫폼은 쉐보레 트래버스 같은 차종이 쓰는 GM의 C1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. 네, 이 차가 운전할 때 느낌이 제가 쉐보레 트래버스를 탔을 때 그런 만족감이 이 차에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. 네, 고속에서 굉장히 좀 차가 좀 묵직하게 좀 깔려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들이 오히려 트래버스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느낌까지 실제로 드는데요. 일단 이 셰시 자체가 굉장히 좀 강성이 좀 단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. 그리고 확실하게 트래버스보다 실내에서 많이 정숙합니다. 그 이유가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중 브랜드의 차다 보니까 조금 더 MVH 설계, 뭐 이중접합 차음률이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들,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들려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. C6 같은 경우는 이 앞좌석에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갔고, 그리고 차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정숙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고속에서 100km 이상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크루징을 할 때에는 마치 좀 도로하고 차가 좀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, 저는 이런 느낌 되게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연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아무래도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.1톤을 넘고 또 배기량이 3.6에다가 또 이제 자연흡기 엔진이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좋은 연비를 내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, 근데 의외로 연비가 괜찮습니다. 일단 공인 연비, 복합 연비는 리터당 8.3km인데요. 근데 이 덩치치고는 이 연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실제로 제가 달렸을 때도 이 연비 이상으로 기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. 그게 이유가 캐딜락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 차는 실린더 매니지먼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. 정속 주행할 때는 6개의 실린더 중에 2개의 실린더의 작동을 멈춥니다.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4기통 엔진으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정속 주행할 때에는 조금 더 이제 효율을 챙기는 그런 세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고속에서 좀 크루징을 할 때에는 4기통 엔진으로 빙의를 해서 연비를 굉장히 높게 이제 확보를 하고, 그리고 굽이길이나 조금 더 가속을 좀 빠르게 이어갈 때는 6기통 본연의 그런 풍부한 그런 출력을 다 끌어내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차를 타면서 그렇게 연비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,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3.0 디젤 엔진을 쓰는 제네시스 GB80이나 폭스바겐 투아렉 같은 차들, 이 차들도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차가 무겁고 또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운전을 이렇게 해보면은 연비가 그렇게 높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차는 가솔린이기 때문에 그 차들보다 조금 더 정숙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은 이 차의 어떤 가격 8,300만 원대 가격을 감안을 했을 때
저는 이 차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한번 직접 전시장 가셔서 직접 이제 연비라든지 가속감, 정숙성 이거를 직접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은 제 말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X6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동급의 차들 뭐 X6, GB80, 투아렉 뭐 최근에는 뭐 링컨 에비에이터, 뭐 X5 이런 차종들 한번 다 같이 모아놓고 한번 비교 시승을 해보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